예, 청장님. 네, 청장님 소방직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입직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90년 2월에 했으니까 지금 28년. 처음 입직하셨을 때 그때 소방직은 그때 기관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소방청은 없었죠? 그 당시에 소방은 저희들 입직할 때는 기초 소방이 있었습니다. 도담이 기초였었고 광역시는 광역 소방했습니다. 그렇죠. 네, 소방방재청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소방청을 만들기 위해서 소방직렬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었죠. 네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방의 그 수건 사업이 소방청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소방본부로 있다가 소방방재청으로 해서 방재사업하고 같이 소방방재청을 만들었던 게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죠? 2004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안전처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소방청으로 독립을 해가지고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까지 화재 그 대응 또 예비 그 다음에 진압 이런 부분 여전히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다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송유관공사의 저유소 사고 나온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 스리랑카인 A 씨가 그 풍등을 날려서 이게 바람이 방향이 송유관 쪽으로 가니까 쫓아가다가 멈칫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분명히 불이 나서 그쪽 방향으로 날아가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송유관이 거기 있다, 저유소가 있다, 불이 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인식을 했다는 그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불이 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때 신고를 했으면 이런 큰 대형 화재는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신고도 해서 의원님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농민이 아마 한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네, 스리랑카인 A 씨가 네. 풍등을 날렸을 때 고의로 하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네. 어떻든 바람을 타고 그쪽으로 날아가는 걸 보고 자기도 좀 굉장히 당황해서 쫓아가다가 스탑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때 일반적으로 실수를 했을 때 그 실화 아닙니까? 실화.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뭐 담배꽁초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실화의 그 가능성이 있을 때 신고 의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송유관 공사의 경우에도 보면은 탱크 밖에 화재를 감시하는 영상 장비도 없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탱크 내의 공간 온도계도 작동을 안 했다. 폭발하고 없었다.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환기구에 유전기를 액화시켜서 회수하는 그런 장치가 없었다. 더 중요한 거는 CCTV가 46개나 있고 그때 당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도 몰랐다. 18분 동안이나 불이 타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의원님 맞습니다. 특히나 이게 보니까 송유관 공사의 과실이 상당 부분 보이는 것 같아요. 앞서 의원들 질의할 때도 직경 28.5m 그 밖에 그 경계구역이 그만큼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잔디가 불에 잘 타는 잔디였다. 또 그 제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초 더미가 상당 부분 남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실화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동일한 상황이 생기면 똑같은 대형 폭발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그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말씀이 저희들 없으시니까 여기 앞서도 많은 분들이 그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화재를 막는 그 인화 방지망이 아예 작동을 안 하거나 다 찢어지거나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방청에서 또 소방서에서 관할 소방서에서 점검을 제대로 했어야 되고 또 물론 송유관공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더 먼저 했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실수가 과실이 겹쳐서 이런 대형 화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청이 독립해가지고 지금 우리 95만 의용 소방대를 포함해가지고 소방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자긍심에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과거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말이죠. 앞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 검사서에 전부 이상 없습니다. 다 양호예요. 양호.
이렇게 어물쩡 저 검사를 하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큰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우리 저 일선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소방 그 직원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향후에는 좀 이러한 대량 위험물 시설이라든지 화재 취약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재 경계 지구 지정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 시설 지정에서도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소방청장님이 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지정하시는 거예요? 화재 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서요. 각 소방서에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은요? 저희들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법상의 용어입니다. 그 소방청장께서 지정하시는 거죠? 저희들 법상에 예. 거기에 그 종류별로 나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근린생활시설, 노이자 이런 식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정되는 게 아니고 소방법상에 되면 그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앞서 우리 존경한 금미혁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법이 나눠지면서 그때 실수로 누락을 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빠져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고쳐야 됩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법령을 개정하도록 아니 청장님 지금 이 사건이 이슈가 된 지가 지금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앞서도 오전 질의에서 많은 분들이 그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기 의원들이 앉아서 국감장에서 질의를 할 때는 저 행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럼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걸. 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 다시 한번 전수조사 통해서 문제점 대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또 법령 개정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